네, 출란교실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기온이 높고 장마도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그 습도가 높으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에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들이 있죠. 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화가 잘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까맣게 썩어요. 예, 썩으면서 쑥 뽑히죠. 그 이제 그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물을 주면은 물이 신화에 고여서 거기 이제 세균이 번식해서 이게 썩어 들어간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화통을 일정 부분 좀 씌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하게. 그러면 이제 신화에 물이 닿지 않죠. 그래서 신화가 어느 정도 좀 자라서 육질이 좀 단단해질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 준다 하는 방법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은 신화가 이렇게 물을 때, 평소에 이렇게 큰 성촉은 괜찮은데, 신화는 이 재질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구미 현상에서 세균이 변식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아무래도 성촉보다는 좀 적지요.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화가 클 때까지는 화통을 좀 씌워놓고, 이것을 이제 물 줄 때 물이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난실에 있는 모든 난이 다 그렇다면은 뭐 화통도 좀 씌워보고 할 텐데 몇몇 개가 그래요. 몇몇 개가.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몇몇 개의 발생도 줄이기 위해서 뭐 화통이나 커피 봉지를 씌워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근본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이 또 많은 분들은 모든 신화들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왜 같은 신화가 올라와도 옆에 분은 안 그런데 이쪽 분만 썩는가? 예, 그것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저항력이. 저항력이 약하니까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병이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병은 늘상 와 있는 겁니다. 이 공기 중에도 병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식물도 그 병에 늘상 노출돼 있습니다. 그것에 저항력이 생겨서 견뎌내느냐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감기가 드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감기가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 환절기 때나 또 습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밖에 안 내보내고 집안에서만 가둬두면은 뭐 안전은 하겠죠.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게만 출란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 저항력을 키워서 이런 그 현상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1순위고요. 1순위고 두 번째 순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작년에 저게 신화가 나왔을 때 신화가 썩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항력이 약하다는 게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도 나오면 썩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덮어주는 거죠, 신화를.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못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출란 자체의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할 때 튼튼한 난을 구입하는 것은 1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죠. 100번 얘기해도. 자, 여러분들이 겪는 그 신화 썩은 병, 그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세 번째 정도면은 이제 농약, 살균제 농약을 쳐서 세포 코팅을 해서 좀 더 저항력을 키워주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하셔야 되고 자기 난실에 맞게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왕도가 없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목대로 순박한 에라닌. 제가 이거 뭐 순진한 에라닌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순박한 에라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순진하다라는 표현이 좀 이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말조심을 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좀 순박한 에라닌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의도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그 출란 교실을 시작하냐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떤 난시를 탐방했어요. 그 유튜버가. 근데 이 천종 무지가 있는데 이게 무지다 보니까 이게 크게 자랐어요. 이 단엽이라고 볼 수 없어. 굉장히 커요. 근데 한쪽짜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천종 무지를 꽤 비싸게 샀겠죠. 민출란보다는 비싼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중투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키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화가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화가. 근데 이 신화가 중투로 나온 게 아니라 산반이나 서반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천종무지가 키우다 보면 산반 내지 서반 정도로, 서산반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출란교실에서 조금만 뭐 말실수를 하고 뭐 잘못하면은 그거 탁 꼬집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왜 그런 것은 또 용인하고 무감각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천종 무지에서 신화가 나왔는데 계속 무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서반이나 산반이 툭 튀어나왔어. 자, 그러면은 1번. 이것이 품종 고정이 안 된 거죠. 품종 고정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명명하면 되겠습니까? 단엽중투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계속 민출란이 나오거나 산반이나 서반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단엽중투입니까? 단엽중투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명된 것 중에서 우리가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난초가 있죠. 그래서 화원집에 가면 관음소심이라고 보세, 관음소심 뭐 이런 걸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소심에서 어떤 때 갑자기 설점에 빨간 점이 박힌 꽃이 나오기도 해. 그럼 그게 소심입니까? 소심으로 나왔다가 소심으로 안 나왔다가 그런 거는 품종 고정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런 건 명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명으로 남겨둬야 돼요. 그런 거는. 거기에 대한 의의제기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단엽중투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두 번째, 이 천종 무지에서 계속 무지가 나오고 그래서 중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는데 계속 안 나오고 이상한 게 툭 튀어나왔어. 서반이나 산반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건 단엽중투가 아니니까 환불해 주세요 해가지고 환불해야죠. 환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 그리고 그게 재밌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더라니까요. 만약에 이 출란교실에서 호피반입니다 하고 분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무지가 나왔는데 3년째 돼서 산반이 나왔어. 바로 저한테 전화 올걸요. 왜 사기쳤냐고. 근데 왜 이거는 그런 현상이 당연하다고 여길까요? 세 번째,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고 이런 것을 하나의 재미로 여기다 보고 언젠가는 중투가 나오겠지 하는 에란인들의 이 순박한 생각을 악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천종 무지, 이게 천종 무지인지 뭔 무지인지 알 수도 없죠. 무지인데 어떻게 천종이 됩니까? 무지인데. 무진 천종이 아니잖아. 그냥 민출란을 갖다 놓고 아니면 뭐 산반이나 서산반을 키우다가 무지가 나왔는데 엽성이 좀 까랑까랑해. 그래서 이거 야 천종 무지라고 팔자 해서 팔았을 수도 있겠지. 왜 그런 의심은 한 번도 안 해봅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화 받아보면 금방 아는 건데 죽을 때까지 중투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뭐 잘못해서 중투를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근데도 이 무지가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일반 민출란 뭐 1,000원씩에 살 수 있는 민출란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천종 무지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이 천종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뭐 기대하고 에라인들의 소망이고 뭐 이 자시고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천종은 단엽 중투를 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엽 중투를 보고 아 이거 천종 맞네. 엽성이나 기가 작거나 또 제일 좋은 건 꽃까지 확인해 봐야죠. 꽃에 뭐 중투와 두화가 핀다고 하니까 꽃까지 확인해 보고 천종이네. 거기에서 분촉을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무지를 득 갖다 놓고서 그 무지가 또 그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크게도 자랐는데 또 그걸 천종이라고 믿는 천종이라고 믿는 물론 천종일 수도 있겠죠. 천종에서 떨어져 나온 무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악용하는 사람이 그 중에 단 한 명만 껴 있어도 그것을 묵인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 에라인들이 이제 이 출란교실을 좀 보면서 이 너무 이 순박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난초를 열심히 파는데 신라래. 근데 굉장히 싸게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신라가 두 촉이 있는데 한 촉이 굉장히 이렇게 커. 원래는 이렇게 단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커. 그러니까 자기도 멋쩍지. 근데 엽성이나 이렇게 뭐 육질이나 이런 게 보면은 좀 단단하기도 해. 근데 신라는 그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단엽 복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긴 복륜, 일반 복륜의 육질이 단단한 것이 어떻게 신라가 됩니까? 그건 신라가 아니죠. 신라의 유사품이지, 유사품. 유사품. 근데 신라라고 판매하니까 자기도 멋쩍지.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것이 대만을 갔다가 오면은 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대만은 1년에 3무작씩 하니까 이게 기후 조건에 따라서 이 대만에 가서 이게 쑥 자라갖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출란을 가지고. 그 신라가 왜 대만을 갔다 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대만을 왜 갔다 옵니까? 신라가 해외여행 갔다 오나요? 그리고 단엽이 따뜻한 지방에 가면은 커져요. 그러면 따뜻한 지방에 있는 출란이 한국에 오면 짧아집니까? 이거는 난초를 떠나서 출란을 떠나서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난초를 팔고 있다니까요, 지금. 또 그걸 사. 에라인들이 사는 사람이 있어. 긴 것도 신라라고. 홍화소심이 폈는데 홍화가 안 나왔어. 그냥 소심만 나왔어. 근데 이게 발색을 잘못해서 그렇고 뭐 가끔씩 무지 소심도 핍니다. 근데 이거 원래는 홍화입니다. 그러면 홍화 소심 가격으로 그걸 삽니까? 나는 우리 에라인들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경매 시장 가더니 신라가 나오는데 신라가 무지하게 큰 거 많이 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 클까요, 신라가? 그 단엽이 아니죠. 단엽이 아니면 신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신라라고 믿어버려. 무슨 종교가 된 것 같은 게 종교. 이거 밀양에서 산지했습니다. 그러면 밀양 거라고 믿어버리고 이게 신라에서 분촉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 이거 왜 크게 자랐지? 했는데도 신라라고 믿어버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경매에서 송정, 아가씨, 신문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뭐 호종도 나오기도 해요. 호종도 또 무지가 나와요. 호종 무지도. 하여튼 비싼 거는 무지가 돌아다녀. 싼 거는 무지가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경매하시는 분도 또 보고 여기 신문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구분이 애매모호해. 한 척이니까. 한 척에 신화 조그만한 거 자마 달았으니까 구분할 방법이 없겠죠. 근데 이게 신문입니다. 그럼 신문인 줄 알아. 근데 옆에서 송정도 신문 같아. 아가씨도 신문 같아. 이거 구분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 말이죠.
명명품이 몇 개 안 될 때는 뭐 하나 신품종 나오면 눈에 익혔다가 기억하고 그거는 그거네 하고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이게 해가 30년 막 20년 30년씩 막 지나가면서 지금 뭐 1000개 이상씩 막 명명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게 뭐가 뭔지 제대로 명명품을 구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심사 등록을 하시는 그 심의의원들조차도 명명이 된 걸 또 명명하잖아요. 또 명명. 단협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단협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중투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중투에서도. 구분이 안 되니까. 복류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란 줄무늬 겉에 씌어 있는 복륜이 명명된 모식이 A다 B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는데 더 구분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일본에서 온 단협이냐 일본에서 온 중투냐 일본에서 온 복륜이냐를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한국에 있는 것조차도 구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막 장난질 이거 이제 머리가 탁 깨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벌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구분 안 되네. 구분 안 되는데 에라니들도 구분 못하네. 그래서 내가 비슷한 거 갖다 놓고 그냥 신문입니다. 일본 출랑 갖다 놓고 호정입니다. 일본 출랑 갖다 놓고 아가씨입니다. 그러면 믿어주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무해지는 거죠. 난무해지는. 그래가지고 전시에 나가는데 신문이라고 했는데 옆에 거하고 좀 달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씨라고 했는데 달라. 송정이라고 하는데 달라. 그래서 이건 좀 다른데 색감도 다르고 조금 더 엽성이 다른데 왜 그래요? 배양 방법에 따라 다르대. 지금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출란을 하면서 이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용인하는 게 더 문제예요. 용인하는 게.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란 교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뭔가 사갖고 왔어. 근데 속았어. 자기는 실망했어. 실망하거나 또는 속았어. 그래서 반품해 달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반품을 안 해주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 그래서 그런 악덕상인이라고 하죠. 악덕상인.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반품은 안 되지만 갖고 와서 딱 보니까 박스도 안 뜯었는데 딱 보니까 뿌리도 안 좋고 아니야. 그래서 박스 덮어가지고 반품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만약에 10만 원에 팔았다. 그럼 10만 원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1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면 왜 반품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뭐 호구를 하나 만났다. 호구를 하나 만났다. 그래서 반품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덕상인들,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안 좋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 보내주거나 또는 어떤 것을 샀는데 한 몇 달 키우다 보니까 죽어.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해서 물 관리 잘못하고 약 관리를 잘못하고 해서 죽였나 보다 해서 그 상인들이 싸게 파니까 또 샀어. 근데 또 죽어. 이게 반복돼.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이름을 우리 출항교실을 통해서 아예 공개해버리자. 그래서 아예 발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에라님들이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해. 더군다나 다른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단에 좀 차단하고 이래야 이게 진정한 좋은 이 에란 생활이 되고 이 난기가 형성되는 것인데 나만 그냥 뭐 똥발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묵인해버리지. 이러니까 다른 애가 또 사기치고 다른 사람 또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향교실에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침묵하면 난개는 바뀌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난 뭐 하루 이틀 하고 때려칠 것 같으면 침묵하고 난 모르겠어. 그냥 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취미생활을 계속 영위할 사람들은 부당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순박한 에란인을 보면서 이 순박한 에란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가 동영상을 보면서 그분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기대를 품게 만들어준 어떤 조작이라고 하면 조작. 요즘에 주작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요. 조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난 최고로 많이 키워. 이름만 딱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큰 난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어. 이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몇몇이 이런 것을 주도해 나가죠. 그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믿고 종교처럼 애지중지 무지에서 언젠가는 중투가 터져서 나도 몇 천만 원 벌을 거야 하고 기대하는 에라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순박하게 느껴졌고 이제는 순박을 넘어서 종교화돼 있다. 그냥 무작정 믿어버린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참 비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을 하고 말하지 않으면은 이 순간만 넘어가서 남들한테 이제 다시 또 그런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넘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또 피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몇몇 사람들이 이 재미가 들려서 난기에서 뒤에서 장난질 치는 이런 것들을 묵인하면 안 된다. 묵인하면 안 된다. 그 에란인들이. 그러나 이제 에란인들이 그것을 묵인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통로가 없었던 거죠. 수단이. 근데 이제 이 출란교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출란교실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하나하나씩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